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넛지입니다. 넛지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제학에 심리학이 좀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원래 기존 경제학은 사람들이 신처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딸기잼이 한 600개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딸기잼을 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당도와 내가 원하는 가격이 바로 나와서 바로 딸기잼을 골라서 맛있게 딸기잼을 사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발라서 빵에다가 발라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천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학원을 간다. 학원을 가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린 천재니까. 가서 학원을 딱 보면 어느 학원이 가장 값이 싸고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가장 잘 가르치고 또 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안 졸리기 때문에 이 학원을 딱 선택할 수 있는데 무려 1분도 안 걸리는, 사람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만든 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그럼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틀리고 지금 많이 틀리냐? 옛날에는 고를 게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두세 개나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고를 수가 있겠죠. 2개 정도니까. 근데 요새는 고를 수 있는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니까 고르기가 어렵게 됐죠.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고를 만한 게 몇 개 있지도 않아서 또 시간도 많아가지고 천천히 보고 고르는데 지금은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선택을 하게 됐고 고를 것도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명한 판단을 못하게 되죠.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이 인지적인 오류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 다 놓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우깡하고 자갈치를 하나 사는데 2시간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더 높고 얘는 단백질이 얼마나 더 들어가 있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사는데 목숨 걸 필요도 없잖아요. 또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선을. 그런 걸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 모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 넛지에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은 기존 행동 경제학들 책에 비하면은 이렇게 깊이 있는 책도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약간 그 중에서 몇 가지 심리학적 이론들하고 경제학적 이론을 합쳐가지고 기존의 미국 정책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나 좀 불합리적이라는 것들을 이걸 가지고 좀 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를 해줬고, 또 오바마는 그걸 보고 좋다 그랬고, 이명박은 왜 미국 걸 풀었는데 왜 자기가 좋다고 이걸 추천한지는 잘 모르겠고 해서 하여튼 이런 책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넛지라는 뜻부터 보시면은 넛지는 그거예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애가 이제 저랑 이렇게 지훈 씨랑 이렇게 있는데 지훈 씨가 막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이렇게. 야, 너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이게 넛지예요. 눈치 없는 짓 할 때 이렇게 찔러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죠. 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야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넛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책을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제목을 갖다 썼나. 제가 볼 때 창의력을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썼나 이걸 분석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훈련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썼나 보니까 그건 것 같더라고요. 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거나 심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 상식 밖의 경제학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할 테니까. 그리고 이런 단어들, 넛지라는 이런 단어들로 발음하기도 편하고 약간 좀 특이한 단어들로 한 문장으로 만들었죠. 한 단어로 이렇게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 넛지라는 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여기 그림의 탁자를 보시면 어떤 탁자가 길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다 길어 보이죠. 관대하신 분은, 자비로우신 분은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세요? 근데 재면 똑같아요. 사람 눈은 이렇게 항상 틀려요. 사람이 이렇게 항상 잘 틀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뇌는 제일 처음에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뇌가 있어요. 파충류 시절부터 있었던 뇌.
그래서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막 감성적인 애 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이성적이니 하고 나는 이렇게 감성적인데 그 감성적인 게 그 파충류네요. 난 파충류랑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 이성적인 거, 이거는 이제 진화 후기에 발달한 가장 사람다운 뇌. 그쵸? 근데 이거는 자주 잘 써먹질 않아요. 왜냐 이거 자꾸 쓰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파충류의 뇌는 그리고 빨리빨리 반사신경처럼 빨리빨리 우리에게 움직임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처음 탈 때는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전거를 타면서 긴장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손도 신경 쓰고 막 되게 삐뚤빼뚤하고 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듣던 거 다른 짓을 하죠.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건 이제 전부 다 익숙해져서 파충류의 뇌로 넘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쪽 뇌가 쓰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목숨 걸 것도 아니고 되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재보거나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파충류의 뇌로 바로 답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치고 있어요.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고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말했지만 러시앤캐시나 대출이나 대부업 이런 것들 또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항상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죠. 대부분 이제 마케팅이나 뭐나 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다음 장을 보면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나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 시스템하고 숙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그냥 막 하는 거, 생각 없이 막. 보통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생각 안 하는 거. 통제할 수 없고. 우리 그냥 막 짜증날 때 느끼는 감정. 노력할 필요가 없고, 결합적이고, 신속하고, 무의식적이고, 능란하고. 그 다음에 숙고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안한 것들, 낯선 게 아닌 것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밥 먹는데 굳이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맞선을 본다. 상견례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숙고 시스템으로 변하죠. 왜냐면 낯설고 뭔가 잘해야 되니까 통제를 해야 되고 노력이 요구되고 느리고 의식적이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답이나 새로운 걸 요구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숙고 시스템으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이 똑같으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려고 해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는 죽어도 공부가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유는 집만 갈 때마다 맨날 내가 했던 게 있잖아요. 잠자고 퍼즐로 자고 TV 보고 뒹굴기. 그거 있잖아요. 쓰리쿠션. 먹고 자고 뒹굴기. 근데 먹을 때 책 보고 뒹굴 때 책 보고 뭐 잠잘 때 책 봐봤자 그 세 가지 책이 봐질 리가 없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숙고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환경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하면 뇌가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거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숙고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쇼핑몰을 만드는 것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쇼핑몰 옆에다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숙고 시스템보다는. 그렇죠? 이걸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행동경제학 책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기준선 설정,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 기준선 설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뭐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수치로 모종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요.